안녕하세요, 보시박스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처음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생소한 용어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시에 필요한 서류와 용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투룸 또는 상가나 아파트를 계약할 때 처음 보게 되는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두 계약서를 볼까요? 양쪽 서류의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가 보이고,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 매수인, 대리인이 보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부동산 거래에는 임대차와 매매가 있습니다. 임대차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방, 상가, 집 등을 빌려주는 것이고, 건물주를 임대인,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는 건물을 팔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파는 사람을 매도인 또는 양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라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건물주는 임대인, 매도인, 양도인, 방이 필요한 사람은 임차인, 매수인, 양수인. 빌려준다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팔고 사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죠.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대리인 또는 공동명의인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인이란 건물주를 대신해서 계약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대리인은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한 통, 위임장 한 통,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첫째,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여야 하고, 둘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는 반드시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고요. 셋째, 임차인 또는 매수인은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간혹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만 하고 다시 대리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계약 분쟁 시에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인은 공동소유자와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명의인은 2명 이상 가능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보증금이 작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공동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 중에 참석하지 못한 소유자가 있다면 참석하지 못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하고요.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직접 개설해서 운영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라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장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원이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일하는 직원을 말하는데요. 모든 계약서 작성 및 권리 분석 등의 책임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 도장이 안 찍혀 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내용을 보시면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골치가 아픈데요. 그렇다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마음대로 들어가서 독촉한다거나 계약 만료 전에 방을 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미리 받아 놓는데, 이를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그만큼 깎을 수가 있겠죠. 또는 집을 훼손했을 때 변상하는데도 보증금이 사용될 수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한겨울에 보일러 가스를 아낀다고 이번에 새로 설치된 보일러를 장기간 끄고 나갔을 때 보일러가 동파되었다면 당연히 세입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돈이죠.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보증금의 10%, 매매 가격의 10%로 정하고, 계약금은 어느 한쪽이 약속을 깼을 때 상대방에게 배상해주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데요.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일컫는데요. 중도금을 주고받으면 어느 한쪽의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중도금 내용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계약금만 지불되었다면 세입자나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건물주는 계약금 2배를 물어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주고받으면 절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분양가의 60%를 중도금으로 책정하는데, 이때 10%씩 6차례에 걸쳐 납부한다면 6차 중도금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6차 중도금 중에 1차 중도금만 납부했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죠. 즉, 계약금 10%, 중도금 60%라면 잔금은 30%가 되겠죠. 지금까지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 집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빚은 이만큼 졌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서로, 누구나 열람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공인중개사가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표제부, 소유자는 갑구, 빚은 을구에 표시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계약서에 있는 집 주소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주소가 다른 경우, 두 번째는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인데요. 이때는 당연히 직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을구에는 이 건물에 은행에 이만큼 대출했어를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았는데요. 보통 책이나 다른 영상들을 보면 근저당권을 아래와 같은 공식에 대입하라고 하는데요. 한번 예시를 통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가격이 11억, 은행빚이 5억,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1억. 자, 여러분이 들어갈 전셋집 1억이라 가정을 해볼 때 위의 공식대로라면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잘못된 투자로 힘든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이 되었다고 해봤을 때 이자를 3개월 동안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은행은 법원에 경매 신청을 진행하게 될 거고, 단순 수치상으로 11억짜리가 7억 7천 이상에만 경매가로 팔린다면 임차인의 1억은 회수가 되겠죠. 만약 경매가가 6억 5천이라면 부분 회수밖에 되지 않겠죠? 그런데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 집의 시세와 보증금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 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들 중에 전세로 살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전세 사기는 직거래를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시세를 쉽게 알 수가 있고, 임대인에게 전체 보증금을 물어보고 해당 내용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서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건네주겠죠. 직거래를 한다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확인할 수가 없겠죠. 이상 부동산 거래 시에 꼭 필요한 용어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